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결국 끝나게 될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서 행복한 순간들도 많겠지만 결국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커플들의 공통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유 중에 대다수는 사소한 것들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표현, 즉 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같은 크기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말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또는 말실수를 해서 헤어지곤 하는데 특히나 많이 하는 말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도 질문이에요. 내가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받고 싶은데 이때 상대에게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미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상대는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겠죠. 뭐 하늘만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우주만큼 사랑한다든지요. 결국 나는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는 거고 상대도 나도 기분이 좋은 상태로 상황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빠는 또는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은데 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형의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확률이 커져요. 상대 입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전혀 마음이 변하지도 식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들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지조 있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죠. 반대로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만 관찰하면서 1위 1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긍정적인 대답이 올 확률이 크고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대답이 올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껴도 사실 마음이 변했어? 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마음이 식은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애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너가 변한 게 잘못이라는 것처럼 이런 말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애정이 식었는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명확한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식은 거다 라는 이 결론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처럼 지적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처음과는 좀 다르네, 헤어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신의 이런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모르는 상태로 연애를 이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예쁜 연애를 이어가는 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든 나에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 날 좋아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나를 이전만큼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나의 어떠한 부분에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을 만나면 어떻게 1년 내내 한결같이 이 사랑이 유지가 될까요?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상대의 마음이 또는 나의 마음이 비교적 예전보다 시들었다고 해서 꼭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식은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불타오를 수도 있는 거고 불타올랐던 마음이 다시 식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상대의 마음이 식었으니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끝에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또한 재회 후에 잘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한동안은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예전같이 노력해주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잘 극복을 해내거든요. 저는 연인 간에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감정도 상하고 다시 화해하는 이런 과정, 이런 모습들이 잘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마냥 설레이고 마냥 행복하고 이런 만남은 없어요. 절대 영원할 수도 없고요. 연애 초반이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절대 이런 게 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결국에 싸우게 돼 있고 동시에 마음이 연애 초보다
식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잘 극복하면서 이전보다 마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가 먼저 그랬잖아. 너 또 왜 그래? 넌 대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등등 우리 관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연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보고 너가 기분이 나쁜 건 너의 성격이 유별나기 때문이다. 너의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울적하고 서운하다는데 내가 서운하다는 것도 결국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예민해서 또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서운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 탓이라고만 말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서운한 것을 억지로 참아야만 하고 혹시나 서운함을 표출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점점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 관계는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연애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연인 관계에서 존중한다는 건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해주기 싫거나 귀찮아 하거나 선뜻 반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상대가 안 들어주면 삐지거나 서운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사실 답정너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가 들어주기 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결국에는 나도 상대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예로는 연애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치 보살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자꾸 상대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게 주된 모습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한다는데 이것도 못 해줘? 이것도 안 해줘? 나라면 해줬을 것 같은데 너는 왜 안 해줘? 뭐 이런 말들이죠. 사실 이런 말도 전혀 논리가 없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상대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날 사랑한다면 지금 이렇게 나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라면 너를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거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헤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서로의 성격, 성향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